안녕하세요, 미디랩입니다. 오늘은 포커스라이트의 간판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스칼렛 4세대 모델의 리뷰입니다. 스칼렛 4세대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인데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스칼렛 4세대 솔로와 2i2 모델입니다. 이 스칼렛 4세대는 전 세대에 비해서 달라진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4세대는 크게 달라졌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역시 디자인이죠. 이렇게 제품을 딱 봤을 때는 3세대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알아보기가 힘든데, 조금 자세히 본다면 이런 식으로 무광으로 된 부분이라던가 추가로 생긴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컴팩트하고 직관적이게 디자인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솔로에서 굉장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보시면 이 헤드폰을 꽂을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볼륨 조절 로브가 들어가 있어서 헤드폰 레벨만 따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3세대에는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i2에서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이 인풋단에서 이 마이크 레벨과 라인 레벨의 이 입력단이 나뉘어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3세대는 콤보 단자인 걸로 알았는데, 이 4세대는 이렇게 나뉘어졌고요. 그리고 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고무 패킹으로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원을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단자입니다. 이 5V의 내부 전원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이고요. 그래서 이 2i2 같은 경우에는 외장 전원을 사용해서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스칼렛 4세대 모델들은 전 라인업이 루프백이 가능합니다. 3세대는 4i4부터 루프백이 가능했었는데요. 이 4세대는 솔로와 2i2도 루프백이 가능합니다. 이 루프백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가상의 루프백 채널이 생성이 됐는데요. 그쪽으로 컴퓨터에서 나오고 있는 소리가 자동으로 루프백 채널로 할당이 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은 마이크의 소리는 루프백 신호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플레이백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i4 같은 경우에는 더 디테일한 라우팅이 가능하고 별도의 또 믹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크 신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요 솔로와 2i2는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요 마이크 신호까지 송출이 되도록 패치 같은 게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기 자체의 성능이 대폭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컨버터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소리의 입출력에 대한 성능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요즘은 입문형 장비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장비의 성능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번 스칼렛 4세대 역시 그런 추세에 맞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의 입출력 성능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소리를 들어보면 바로 귀로 체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헤드폰 앰프 역시 체감이 될 만큼 향상이 되었는데요. 딱 들어보면은 깡통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밀도감 있고 디테일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확실히 이런 음악 장비들이 예전처럼 저가 장비라고 해서 소리가 깡통인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앰프의 성능 역시 대폭 향상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높은 레벨까지 프리앰프를 올려도 노이즈 없이 깨끗한 소리를 녹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69dB까지 프리앰프 게인을 지원하는데요. 제가 테스트해본 바로는 프리앰프 게인이 많이 필요한 SM7B를 이 스칼렛에 물려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별도의 프리앰프 없이도 충분히 소리를 들을 만한 레벨까지 올려도 노이즈가 올라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존에 없었던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앰프의 에어 모드가 새롭게 설계되었는데요. 이 에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포커스라이트 프리앰프의 소리를 복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스칼렛에서도 에어 모드가 있었는데요. 이 4세대에서는 에어 모드가 새롭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에어 모드에는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에어 모드가 있고,
그리고 하모닉 드라이브가 추가된 모드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모드는 깨끗하면서도 보컬이나 악기에 적당한 캐릭터감을 주는 느낌이라면 이 하모닉 드라이브가 추가된 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글자글한 질감이 살아있는 모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이 에어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도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모드를 녹음 받는 소스의 성향이나 이 배치할 위치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캐릭터감을 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에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런 버튼을 통해서도 온오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별도로 제공하는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2를 통해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토게인과 세이프 모드입니다. 이 오토게인과 세이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솔로에는 없고 이렇게 2i2에 탑재된 기능인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세이프와 오토라고 써있는 버튼이 보이시죠? 이 오토게인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연결을 해서 녹음을 할 때 프리앰프 게인을 어느 정도로 두어야 할지 모를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입니다. 이 오토게인의 사용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거나 혹은 소프트웨어에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내가 녹음할 소스를 마이크에 입력하면 그 레벨에 맞게 프리앰프 게인을 설정해 줍니다. 혼자서 녹음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프리앰프 값을 설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 오토게인 모드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이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할 때 클리핑이 뜨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인데요. 녹음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바로 클리핑이 뜨는 것인데요. 그것을 방지해주는 모드입니다. 세이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피크가 뜨는 상황에 맞게 소리를 순간적으로 눌러준다기보다는 지금 설정되어 있는 프리앰프 게인보다 약간 프리앰프 값을 낮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면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확인을 해봐도 약간 프리앰프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소프트웨어가 좀 더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 4세대부터는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2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기기의 전반적인 부분을 컨트롤이 가능한데요. 솔로나 2i2에서도 이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2를 이용해서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특히 4i4 이상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믹서를 통해서 여러 라우팅 값을 설정할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포커스라이트 컨트롤 2를 통해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포커스라이트 스칼렛 4세대 제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스칼렛 4세대는 전세대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약간 상승이 있었는데 가격이 상승한 것 이상으로 많은 업그레이드가 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트리급을 넘어서 좀 더 윗단계까지 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